네. 그러면 그 다음에 깡생거 한번 해볼게요. 3번. 저는 이게 최 사장님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3번인가요? 3번? 네. 그러니까 3번. 3번. 저 아까 그 조합을 번호로 말할게요. 왜냐면 애니어그램이 번호로 말하고 있어가지고. 예. 네. 깡쌤이 나왔다고 하는 3번. AZ 유형. 네. 이 사람의 이제 명칭은 뭐냐면 최선의 효율주의자예요. 효율주의자. 네, 그리고 성공가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성공가. 네, 성공을 지향하고 실용적인 유형에 해당돼요. 네, 특징이 적응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깡쌤이 늘 죽창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쁘게 입고 다녀 생각보다. 네, 그리고 되게 말쑥하고. 삼성맨이라고 사람들이 헤어스타일 하는데. 네. 이런 걸.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 남한테 보여준 자신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조금 심해지면 일중독자들이 많아요. 오? 네. 오? 맞아. 왜 다들 공감 이렇게 격하게 안 해줘? 빨리 해줘. 맞잖아. 우리 네. 저 정모 방송 같은 거 하는데 막 밤새서 준비하고 맞다. 막. 네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긍정적이면 자신감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을 잘 다독이는 방법도 알고 있고 언변이 뛰어나며 자기 연출을 잘해요. 자기 연출. 네네. 이거 말씀하실 때도 그 어떤 뭐랄까. 네. 이미지. 손짓이나 이게 발라드 가수처럼 하신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정모하고 깡쌤의 손짓이 되게 회자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정모하다가 귀여웠어. 깡쌤이 이제 정리해 주실 때 혼자 빵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 왜냐면 깡쌤이 손짓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정모 공개 방송할 때 이렇게 손 제스처를 하셔서 그냥 별 의심 없이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보던 거니까.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그 깡쌤의 손짓을 5% 처음 보셨을 때니까 신기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항상 자주 보잖아요, 녹음할 때. 지금도 몰라. 깡쌤 뭐 손짓을 해요? 깡쌤 자기가 손짓하잖아. 네 맡으실 때 이렇게 제스처 하시잖아요, 귀여워. 손동작. 이건 비디오로 봐야 되는데. 되게 섬세한 처리. 좀 관심 좀 달라고. 근데 제가 포용력이 웃겼던 없어 거는 사람이. 깡쌤이 그때 아이패드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모 이게 때. 제스처를 하시다가 아이패드를 들고 제스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커지는 거야, 제스처가. 네. 그래서 혼자 보다가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빨리 진행하시죠. 네네, 해볼게요. 야, 어쨌든 근데 재밌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효율적이고 성공을 중시하고 실용적이라는 거야. 네네. 그래서 외적인 성취를 중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타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꿈과 희망을 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가 저희가 유명하게 생각한 성공한 사람 하면 3번의 성격 유형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기 연출도 잘하고. 네네, 거지. 맞아요. 그 모든 네. 것들을 다 잘하는 거지. 네. 완벽하게. 근데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왜 자꾸 성공하고 싶어 할까요? 관심 받고 싶어서. 네네, 맞아요. 가치를 아, 인정받고 진짜? 싶은 난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자기가 아는 거야. 난 몰랐어.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 없거나 자기가 뭔가 공허하거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깡통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맞아. 끝까지 얼굴이 빨개지고. 진짜? 얼굴이 피날 것 같아. 어떤 어린 네네. 시절 보냈길래. 아, 그래? 그래서 성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공을 통해서 남의 관심을 받고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보고 싶어 해요.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네네. 관심 받고 싶어서라고. 그리고 네네. 깡쌤은 관심 받고 싶어서라는 걸 지금 미리 본 거죠. 사랑해 주세요. 신기하네. 근데 특이하게 그러니까 외적인 성취 성공만에 몰두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감정이나 내면적 욕구에는 오히려 외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이 봤을 때 되게 성공하고 부러운 사람이고 외적인 이미지도 되게 좋은데 스스로는 거기에 대한 만족이나 삶의 활력 같은 걸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공허하네요. 네, 그리고 공허함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네. 진짜? 유년기에는 어떤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양육자랑 감정적으로 아주 깊은 관계를 유지해 깊은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독립해서 나와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너무 깊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양육자를 기쁘게 하려는 자꾸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맞아? 완전 밀접하게 있으니까. 깡생 표정이 장난 아니야 지금.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1등을 하면 맞아. 그런 거랑 부모님이 똑같아요. 좋아하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까지 갔네요. 네.
좋겠다. 부모님을 위해. 좋겠다. 나도 좀 그래 볼 걸.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이나 양육자가 이렇게 이런 메시지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너는 훌륭하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한다.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잘 될 거야. 이런 진짜 식으로. 그 얘기 지겹도록 들었어. 아, 진짜? 진짜요? 어머님이 진짜? 되게 그런 성격이었어요. 아. 눈물 훔치고 얘기해. 예. 어머님이 좋겠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줬어요. 오늘 어려서부터 너 그럼 그 바보다. 기대가 이러고. 되게 그랬어요? 되게 그러니까 억눌렀어요? 억눌렀다는 느낌은 거의 못 받았어요. 근데 그만큼 잘했으니까. 학교랑 네. 학과도 학과랑 학교는 이게 반발심 때문에 갔구나. 뭐 그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래도 나쁜 짓을 해도 전혀 이렇게 다 오히려? 포용해 주신 거야. 괜찮아. 오. 넌 괜찮아. 너는 훌륭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런 압박감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구나. 네. 신기하다, 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기대를 조금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그 깡쌤이 말씀해주신 경험이다 그러면 이게 부모님의 욕구나 부모님의 욕망을 내면화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실제로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그치. 그리고 자신이 실패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자기 존재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게임도 지면 엄청 화내잖아.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되게 제가 설날에 두 살 땐가? 유명한, 2살이요? 예, 3살인가 2살? 네. 아니다. 3살 땐가 그럴 거예요. 되게 어릴 때, 본인이 3살 때요? 예, 온 가족이, 아니, 어머님 증언이에요. 아. 네. 온 가족이 윷놀이를 했어요. 네. 근데 윷놀이를 하는데 10원인가 20원인가 내기로 했대요. 네. 예, 그래갖고 말 하나당 10원. 그래서 했는데 내가 졌대, 윷놀이를 하다가. 3살인데 윷놀이 윷놀이 룰을 이거 알아? 떨어지면 던지면 되니까. 아, 그냥 던지니까. 영재가. 근데 진짜 맞아 제가 판을 엎었다고 합니다. 아, 그냥 성격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격이 더러운 것 같은데. 왠지 Y인 것 같은데, AY. 그러니까 승부욕이 그만큼 저는 좀 있어요. 네네. 승부사 기질이 있네요. 기질이 아니고 하여튼 성격이 더럽다. 아. 지는 걸 싫어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공을 이뤄도 외롭거나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좌절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맞아. 뭔가 욕망이란 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또 어떤 게 있냐면 자기의 감정에도 무디기 때문에 아까 독실님이 자기가 완벽하려고 하니까 그 기준을 남한테 적용하는 것처럼 이 3번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자기의 감정을 외면하고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타인의 감정도 잘 신경 안 쓰려는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Z가 좀 주로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네네. 그리고 특이하게 성공 지상주의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악용되거나 문제점으로 드러나면 이 3번 유형의 사기꾼이나 범죄자가 정말 해당이 많이 돼요. 그래,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되면 심각하게. 옆에 있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찔려하고 있어, 게임에서 지금. 항상 불법하시고 되게. 나 그 영화 중에 캐치미 이프 유 오, 캔이라는 네네네. 영화 저 살짝 기억이 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맞아요. 사실은 현실은 되게 비참한데 맞아. 예, 굉장히 안 좋은 청년인데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예,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롤모델이시죠, 네. 그래서요. 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롤모델이야. 이게 판을 엎으려고 하는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 네네. 죽창을 통해가지고. 이번 인생 자체를. 아유, 판 엎어보자, 그냥. 그런 거죠. 이게, 알겠어요. 네. 성공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어떤 번호도 그 성격만 고정되게 쓰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저희가 되게 선망하고 우와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내면적으로 자기가 심리적 문제가 있는 부분 늘 있는 거예요. 왠지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성공을 추구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실제로. 네네. 그러고 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쉬울 것 같아. 열심히 해갖고 나는 열심히 해서 이겼는데 너희는 열심히 안 한 거야. 근데 그거는 아까 독실님이 선택하신 1번이 그렇고 왜냐하면 3번은 성공 자체가 자신이 훨씬 남보다 유명하고 관심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남이 동일하게 성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성공해야지. 우리들은 남한테 신경 안 써요. 진짜 그러네. 네네. 근데 어. 1번은 기준 자체가 완벽한 기준이 설정돼 있으니까 나도 이걸 도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네. 인간이 보편적으로 진리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고로 악플을 절대 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네. 덕실이가 간디가 된다면 깡 선생님은 뭐가 됩니까? 선한 깡 선생님, 그 보통 저희가 범죄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여기 해당돼요. 그래. 네, 유명한 역사적으로 사업가들, 뛰어난 자수성가한 사람들. 예, 찾아보니까 빌 클린턴. 네. 클린턴. 51년 역사할 수 없었던. 네네. 그리고 아까 감정에 왜 별로 신경 안 쓰냐면 성공하거나 외적인 일을 할 때 감정적인 거에 너무 동요를 겪으면 이게 방해가 되니까 스스로 외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가 제 첨언을 하면 사실은 내면이 되게 약한 사람들이야. 맞아요. 이게 깡 선생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김도인이 그랬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봐주는 거 말고 자기 자신 양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네. 기질이 환경에 처해 있으면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맞아요. 우리는 이제 깡 선생의 양상만 봤으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치. 네. 깡 선생은 지금 감동하고 있어. 네. 진짜로 어떤 그거를 반영하고 있나 봐. 네. 그리고 자기 객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깡쌤이. 음. 그렇다.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딱 자기는 아닌 것처럼 관찰을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되는 게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그 성취 중요시하고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 자기가 진짜 바라는 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실제로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삶에 대한 공허감을 느낄 수가 있고 네,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이래요.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주위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뭐 배우자가 될 수도 그치.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그런 불안 같은 거를 조금씩 말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 좋은 거예요. 자꾸 감춰서 성공만 하려고 하니까. 네. 그걸 드러내는데 근데 자기가 그럼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안전한 사람. 자기가 어떤 이걸 노출했을 때 위험하거나 공격받을 수 있다라고 인식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가깝고 친밀한 사람한테는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한테 얘기해봐. 얘기 좀 우리만 해줘. 들을 테니까 이 방송에서는 힘들어.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하면 내면적인 자기 욕구나 욕망,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창조적인 일을 해보는 게 좋아요. 뭐 그림이 됐던 도예, 음악, 글쓰기, 자신의 감정, 내면적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창조적 활동이나 휴식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네. 휴식이 필요해요. 네. 이 사람들은 성공 가지만 또 어떤 자기가 성공하니까 남들도 성공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통합되면 어떤 걸로 장점이 발생할 수 있냐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알아보고서 성공시켜줄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한테 늘 죽창을 들라고 시키죠. 이제 권유하시지 위에서 않습니까? 지시하죠. 사용자가 돼요. 네네. 그리고 사회에 알겠습니다. 타인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커요. 그래서 잘하면 빌 클린턴이 되지만 네. 또 잘못하면 캐치미 이플캔이 될 수 있다. 네네네. 그렇구나. 네, 맞아요. 단적으로 비유하면 그렇고 여기 어울리는 직업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좋아요. 목표가 분명하고. 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니까 관심 받을 수 있는 일이면 더 좋아요. 연예인? 그래서 연예인은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장관. 네. 광고 마케팅, 맞아. 세일즈, 뭐 패션, 경영, 방송 쪽도 되고 대중 강연, 투자 전문, 금융계 이런 쪽이 잘 맞아요. 금융계. 네네. 삼성맨 느낌이 자, 살짝 요즘 나요. 아나운서 학원 다닐까 고민 중이에요. 괜찮다. 어울린다. 발음 교정 좀 하려고요. 네네. 같이 다니시죠. 이게 끝난 건가요? 예. 네네. 이제 뭐 이거 저도 끝났어요. 몇 마디만 덧붙이면은 제가 한 2, 3년 전까지는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이대로 살았어요. 그 우리 방송 때문에 달라진 거 아니야? 하여튼 좀 더 들어보시고요. 네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뭐 하고 싶었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그쪽으로 계속 하려고 했었고 중간에 우여곡절 그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방송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한번 중간에 뭐 공부하던 게 잘 안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내가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때 상실감이나 패배감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1년 동안을 거의 좀 허무감이나 뭐 이런 걸 빠져서 살면서 되게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시기에 제가 이 방송도 만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뒤에는 한 2, 3년 전쯤에 누가 나한테 너 이런 사람이지
얘기했으면 제가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금 내가 이래서 그동안 그렇게 그 돈키호테처럼 막 날뛰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히 또 결혼하고 하면서 저도 아내랑 이렇게 알콩달콩 부딪히고 하면서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내분한테는 그 내면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오픈하세요? 아니면 아직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너무 드러내갖고 진짜 아내가 약간 그만하라고 그만 징징대라고 불안을 다 내보였어. 잘했네. 네, 잘 그런 면에서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네네. 안 그래도 깡쌤이 정말 편안해지셨어요. 네, 인상도 그렇고 네. 가끔 와서 울어서 그렇지. 집안일 때문에 울고 그래가지고. 진짜 편안해지셨어요. 스타일이 더 좋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결혼 잘하셨나 보다. 신기하구나. 열심히 해서 빌 클린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루인스키. 어때요? 뭐야? 알겠습니다. 네네. 어때요? 확 들어맞지 않습니까? 예. 신기하네. 재밌네요. 오히려 자기가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남이 어떤지를 듣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내가 행동을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최 사장님 7번? 7번 AX. 7번이라고 하셨나요? 네. 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아닌 것 같은데 7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AX라고요? AX. AX? AX 같아요. 제일 비슷해. 들어보면 알겠지 뭐. 아니. 아니요? 제가 봤을 때 본인에 대한 인식 능력이 좀 저하되어 있는. 그래서 잘못 적었다. 7번은 뭐냐면 낙천적인 팔방미인형이에요. 아닌 것 같다. 연예인들이 여기 가장 많이 해당돼요. 특징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 활동을 중요시하거든요. 네. 근데 잘못 골랐나 보다. 네. 일단 들어보시죠. 일단 아닌 것 같아요. 네. 삶의 재미를 쫓아서 늘 바쁘게 살아요. 그리고 무슨 일든 쉽게 배워서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고. 그것도 맞아. 근데 반면에 실증을 되게 잘 내요. 맞네. 그건 맞아. 실증 잘 내.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이면서 상상력이 풍부해요. 에너지는 없는데 추진력은 있어. 맞아요. 지친 어깨로 막 뭔가 추진. 잘못 고른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3번에 깡쌤이랑 똑같이 가까울 거라고 생각했죠. 3번. 네. 어쨌든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는 걸 좋아하고 맞아. 풍부한 유머 감각과 쾌활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즐겁게 쾌활하진 않지만 유머 감각이 뭔가 굉장히 괴랄하고 독특하죠. 블랙 유머만 구사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루인스키 깜짝 놀랐어 진짜. 단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되게 선호하는데 평범하고 변화가 없는 반복적인 일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맞아요. 그거 맞아.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스릴과 모험이 가득한 신나는 삶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활동을 되게 중요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네, 맞잖아. 대충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맞아요? 삶에는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주식도 했다가. 근데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AX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낙천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네네. 그래요. 실제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면 너무 활동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외적으로 성취하거나 즐거운 일만 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자기의 뭔가 욕망이나 자기 충동 같은 거를 통제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비판적이고 약간 냉소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잖아. 맞잖아. 냉소적이잖아. 아닌데. 네 인생인데 뭐. 나 잘못 고른 것 같아. 이 사람 내 기본적인 자기 신념은 어떠냐면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잘못 골랐나 보다. 아닌 것 같아. 잘못 골랐어. 맞는 부분들은 있는데 아닌 것 같아. 네네. 최 사장 저 캐치미 이프 유캔 아니야 지금? 나랑 같은 유형이라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될 수 있냐면 너무 낙천적이니까 삶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나 고통을 못 본 척하는 거 외면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래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뭐가 기억나냐면 어릴 때가 기억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격 유형을 전혀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격이 뭐 급전지옥으로 바뀐 게 너무 자주 있었거든. 어렸을 때 뭐 대학생 때 이제 그래서 일관된 성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응 방식이 바뀌었겠죠. 급변하게. 그래?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은 대학교 때 그랬어. 대학교 때 너무 낙천적이고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근데 지금이랑 많이 달라져가지고.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막 재밌고 흥미있는 활동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오히려 가까운 사람하고도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자기 기쁜 일만 생기지 않잖아요. 고통이나 성숙하게 해결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회피하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인 일이 발생하면 이제 내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전 듣는데 낙천적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모르겠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최상의 성격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웃음이 얼굴에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웃고 있는 거야. 웃기게 생긴 거? 이거 말고 그거 말고 너무 계속 항상 웃고 있고 집안이 좀 어려웠는데 그걸 외면했어 계속. 그러니까 왜냐면 버거운 거야. 그걸 생각하기 너무 버겁고. 그래서 집안과 관계없이 그냥 나는 하고 싶은 걸 했던 것 같아. 재밌는 거야. 네, 그래서 유년기에 어떤 경험이 있을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안정된 이렇게 양육을 잘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있으니까 어떡하냐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걸 충족시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긍정적인 걸 자기한테 경험하게 해주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스타일이어서 긍정적이거나 쾌활하고 흥미 위주에만 몰두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 부모의 관심이 좀 적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럼 부모가 돼서 완벽주의자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조금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점차적으로. 그렇지. 그동안 계속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니까. 예전에 최 사장님 뭐 백기사 신드롬 할 때도 사람들이랑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그 자기는 회피하거나 도망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모든 관계에서 회피하거나 도망칠 수는 없거든요. 혼자 동굴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이라도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불안하니까 막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클럽. 네. 클럽 좀 끊어야겠다. 네, 방탕한 생활을 조금 자제하는 게 책도 좀 그만 쓰시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방송도 그만? LSD도 그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 사장님 일할 때 어떤 걸 보냐면 뭘 잘하는 게 생기시면 이런 것 같아요. 금방 뭔가 삶이 무의미하다던가 이게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익숙해지는 순간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책도 내시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보시고 뭐 주식도 하시고 뭐 또 많이 하시다고 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거 해보고 흥미가 없어서 또 다른 거 갈아타고 이럴 수도 있어요. 도전인가네,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정복한 순간부터는 흥미가 떨어지고.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익숙하면 일단 흥미가 떨어져. 그게 다 진실이었어. 어떤? 발가락으로 책을 써도 정력한 게 진실. 아니야. 흥미가 떨어졌어.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랑 진실한 관계를 맺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부담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 맞는데요, 그럼?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이 바뀌면서 계속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회피하고 자기 부정을 하려고 하죠.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본인이 환경에 바뀌면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타일이 뭐냐면 흥미 위주의 활동을 많이 하니까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자기가 잘 대처해가지고 적응하는 것들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격이 막 여러 가지 변화했다기보다는 7번의 스타일의 방식을 계속 많이 쓰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최 사장님의 적성은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의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이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요? 이러한 직업이 연예인.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코미디언. 사실 고등학교 때 코미디언 되고 싶었어. 진짜? 그러니까 지금이랑 달리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그냥 푼수 갖고 웃기네. 지금도 그래요. 코미디언을 어떻게 본인의 이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코미디 빅리지 한번 꾸미지 말라고. 주식도 단기 매매만 하지 않습니까? 맞아. 단기 투자 전문가도 맞아. 컨설팅, 기업 교육, 뭐 광고 제작, 여행가 이런 것들 맞아. 레크레이션 강사. 네네. 그래. 직업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레크레이션 강사 이런 걸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풀리면은 스티븐 스필버그나 잭 니콜슨 같은 만능 맞아요, 엔터테이너. 맞아요. 잘 안 풀리면 뭐가 되네요. 잘 안 풀리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뭐 너무 연예인들 더듬으셔 지금 뭐가 굉장히 안 좋은가 봐. 동네 노는 형 되는군요. 아니요, 막 이렇게 너무 방탕하게 생각하거나 연예인들이 막 재능이나 이런 거 네. 특출난데 젊었을 때 요절하거나 이렇게 요즘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LSD 하고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감정적인 과부하 이런 것들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근데 돌이켜볼 봐야 되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깡쌤이랑 비슷한 성향일 네네. 거라고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고. 네네. 근데 또 아예 아닌 것 같은 게 나오기도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런 건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깡쌤과 비슷한 것 같다 그러시면 아까 깡쌤처럼 약간 자기한테 참 창조적인 거, 자기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활동을 조금 하시는 게 좋고 만약 지금 7번인 것 같다라고 하면 항상 감정적인 거를 굉장히 극도로 회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감정을 좀 수용하거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조금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반려동물이라도 좀 어떻게 반려동물이 있잖아. 잠깐 왔었거든요. 곱등이. 곱등이. 반려동물이요? 곱등이는 쫓아냈어. 얘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얘가. 그 잠깐 유기견이 왔었어요 집에. 그래서 일주일 같이 살았거든. 삶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내보냈어. 아 정말. 어쨌든 그래 김도희 너는 뭐냐? 소희님 건 뭐였어요? 저거 볼게요. 또 자기 것도 좋은 거 했겠지 뭐. 뭔데? 내 것도 좋지. 내 거는 전 9번이거든요. BX. 9번? 네. 벌써 걱정된다. 따뜻한 평화 유지가. 근데 전 방송 예전에 끝냅시다. 예전에 이거 배울 때도 이게 나왔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또 이거 나오더라고요.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평화주의자? 네네. 얼씨구. 평화주의자에서 조화와 균형을 간디네. 굉장히 중시해요. 조화와 균형. 네네. 그리고 좀 보면 약간 동양의 느긋하고. 느낌이 나죠. 아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좋아하긴요. 남 앞에 나서지도 않고 약간 수용적이고 자족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말미잘이야 뭐야 자족하고 있어. 이거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남에게 위안을 좀 주고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며 이해심과 포용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여길 수 있대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 조화 균형을 중시하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재나 화합을 하려는 역할을 맡기가 쉬워요. 근데 또 조금 잘못되면 자기의 고집이 대단히 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고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게 되면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 처음에 그랬었죠. 네네. 지금 딱 드러나요, 근데. 네네. 그 다음에 자기의 주장이 강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연결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타인 또는 우주와의 연결을 추구해요. 아, 그 연결이 우주와 연결까지도. 네네, 제가 추구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런 이데아와. 성향을 네.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숲을 잘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은 대신에 세밀한 나무를 보는 능력은 맞아.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의 좀 문제점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조화와 이제 균형, 화합을 추구하는 대신 갈등을 싫어하니까 자기네 욕구나 주장, 기대를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욕구나 기대를 갖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년기 때 어떤 환경일 수가 있냐면 자신의 욕구나 주장을 낼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부모님이 지금 불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내 주장이나 어떤 욕구를 내세우지 않고 있으면 그나마 부모님도 편하고 나도 여기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자기 욕구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떠냐면 자기의 이게 욕구나 주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안 해서 타인으로부터 독립을 못할 수도 있고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면서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겸손하거나 자신한테 만족하고 불평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맞아요. 심해지면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고 스스로 늘 자기 욕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피로를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낮잠을 자주 자고 수면 시간도 좀 긴 특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김도희 낮잠 많이 자잖아. 네, 제가 잠을 굉장히 많이 자죠. 지금 일해가지고 조금밖에 못 자겠는데 원래 잠은 굉장히 많이 자요. 12시간 정도.
잠을 12시간 주무신다고요? 원래는 어렸을 때 기린도 아니고 12시간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병원에 간 적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 본능을 억압하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현실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체를 성취하려는 시도를 잘 안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약간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기력하거나 우유부단한 게 심해지면 게을러지고 삶에 대한 무기력증이 올 수가 있어서 자신에 대한 욕구를 오히려 내세우는 활동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네. 저 되게 공감이 갔던 게 도희님이 초반에 거의 방송에서 말 잘 안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자기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동양 쪽에서의 어떤 되게 확고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야기할 때나 최 사장님이 얘기할 때 네. 거의 그냥 뭐 반발을 안 하잖아요. 전 딱딱 얘기하면서 끊는데 네. 그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화 균형 중요하게 여기고 그냥 갈등 회피하고 네, 맞아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갖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철저한 자기 안에 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 부딪히고 회피하는 것 같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김도희한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사람들한테 포용력이나 중재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빠지면 이렇게 굉장히 성취도가 떨어지거나 사회 부적응이 되거나 무기력하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는 그것도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구만. 이 우주와의 합의를 추구하고 네네. 자족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욕구를 조금 드러내고 남들한테 말해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네. 직업으로는 포용력이나 중재력 이런 것들이 좋은 직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약간 시야가 넓은 직업. 네, 맞아요. 외교, 상담, 뭐 종교적인 거, 인사당담, 사회복지, 뭐 행정관련, 인권운동가, 공무원, 교사 이런 것들이 좋고. 스승님. 네네. 선생님. 그렇구만.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독실한 김도인이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 같고, 그래요? 강 선생은 스스로 네. 이제 잘 부합한다고 하니까 네. 잘 맞는 것 같네. 네. 이게 재밌습니다. 사실은 2개밖에 선택 아니잖아요. 3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유형이 얼마나 뭐 정확할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MBTI 같은 그렇지. 경우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I형이냐 E형이냐 선택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I 쪽이었어요. 살짝. 그런데 살짝 I요? 예. 예. 그러니까 극히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극히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중간보다 약간 내향적인 거였던 거고 제가 J형이었는데 J형이 좀 논리적인 거죠. 맞죠? J가 아니면 P인가? 근데 그건 거의 극 J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경우엔 J형의 성격이 전부 다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근데 I형은 살짝 I이기 때문에 I형의 이야기는 별로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성격 테스트에서 도희님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극적인 거였었던 것 같고, 최 사장님은 약간 아니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은 그렇게 극적으로 그건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렇지. 뭐 100억 명이 있는데 100억 명을 9개로 나눌 수 없는 거니까. 모든 성향은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거는 알아봤고 나머지 사람들도 궁금할 것 같거든.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원래 각 항목마다 세부적인 평가 질문 문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점수를 해가지고 한 45점 이상이면 이 유형에 조금 더 훨씬 맞는다라는 걸 측정해 볼 수 있는데 헷갈려 보시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큰 그거 2가지 나누는 걸로만 조합해서 그렇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 네. CY. 6번은 충성가 스타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 6번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명칭 자체가 충성가인데 삶에 대해서 안전함과 확실함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법과 규범을 중시하고 외부 권위를 잘 따르며 협동심이 강해서 조직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다. 근면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 동료, 조직에 충실하고 한 번 관계를 맺은 사람과는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요. 장세동? 네.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확실하게 대비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삶의 안정을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은 신뢰를 한번 유지하면 평생 지인이나 평생 친구로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안전을 되게 극도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삶을 충실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불안이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 네네. 그래서 조직에 소속되는 걸 되게 중요하고
여자의 경우는 현모양처를 추구하고, 네네. 가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 남편에 대한 외조를 잘한 스타일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인물한테 굉장히 충직하고, 유년기의 경험들을 보면 어머니와 애착이 굉장히 강해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거를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구만. 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분리는 뭘 의미하냐면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머니로부터 분리됐으니까 어떤 독립성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불안을 극도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바운더리, 삶의 경계를 굉장히 안정하게 구축하려고 노력한 스타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게임 속의 SCB나 뭐 이런 일꾼형이네요. 맞아요. 신뢰감 있고 믿을만하고. 근데 이런 듬직한. 분들이 네. 3번 유형이랑 그럼 되게 잘 맞는 건가요? 3번은 이제 맞아요. 앞에 리더인 거고. 네. 거기에서 근데 착취당하기가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그게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걸 어려워할 수 있고 남에 대해서 희생이나 봉사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시도를 조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3번을 만나게 되면 네네. 피를 빨리는. 그러니까 깡샘을 피해 다니시면 돼요. 신년 운세를 내가 말해주겠다. 알겠습니다. 적성으로는 시스템을 되게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위험이나 안전에 대비하고 이런 일 좋아요. 그러니까 경찰, 군인, 그리고 데이터 관리하는 사람, 보안 책임자 이런 사람들. 보안 책임자. 네네. 그렇구나. 이런 게 해당돼요. 그리고 독실님이 하나 제가 아까 5번일 것 같다라고 그렇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탐구하는 5번이 뭐죠? 관찰자예요. 5번이 BZ. 네, BZ 탐구하는 관찰자거든, 명칭이.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순수 과학자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나는 방식을 궁금해하고 항상 질문을 던져서 깊이 있는 탐구를 추구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론도 자신만의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학문적인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알면 나는 완벽해질 거다. 뭐 아무튼 완벽은 있네. 네. 그리고 관찰과 이해력이 뛰어나고 문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개인적인 남이 침범하지 않는 공간을 되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건 그래요. 네네. 이거는 그것 때문에 어떠냐면 말수가 적고 지적인 대화를 좋아하는데 저희처럼 말수가 적다고요? 네. 사적 대화에는 흥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네. 1번이 맞아요. 1번이 더 정확한 것 같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려는데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쉬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덕이네. 네네. 이분이 덕이네요. 네네. 진정한 덕인 거야. 네. 정신적인 덕실이. 완성을 추구하시는 덕후분들. 그러니까 근데 사실 1번이 더 맞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독실이는 그런 거거든. 어떤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상점이 너무 강력한 거야. 네, 맞아요. 이상을 향하는 그 어떤 욕구나 그런 것이 강렬해가지고 네. 과정들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겠지 뭐. 막 대충 얘기했어. 네 삶이니까 뭐. 이거 냉소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고를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자기 탐구한 내용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 공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타인과의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탐구하는 거에 몰입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거의 없어요. 안 좋아지면 히키코모리 같은 게 될 수 맞아요. 있겠네요. 히키코모리. 계속 파고드는 거지 맞아. 그냥.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한테 적합한 어떤 일정한 신체 활동이나 일상생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조차 안 하니까. 네네. 그리고 좀 타인을 허용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열어둬야 돼요. 히키코모리 지금 한 군데 파묻혀가지고 완전 덕스러워지기가 쉬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 독실이 아닌 것 같아. 네. 그리고 다음 거. 네, 8번은 힘 있는 도전가라고 해서 보통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들 생각하면 돼. 힘 있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두환? 네. 네. 자신감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고집이 세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리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고 그 대신 쉽게 분노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에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서 주위에 막 의존하고 약간 약한 성향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근면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만 갖는 거 이해 못해요. 예를 들어 아빠가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식구들은 우리랑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라고 하면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 먹여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네들은 왜 불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가부장적이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타인과 교류는 안 하는 거 깊이 있는. 그리고 어떠냐면 자기가 되게 강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나 이런 거 의외로 많이 걸려요. 딱 가부장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건강하면 타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자신의 활동이나 의지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활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문제가 되면 사람들을 너무 통제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꼰대처럼. 네네. 약간 그렇구나. 그리고 사회는 어쨌든 타인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남한테 도움받거나 남한테 의존되는 걸 공포스러워요. 자기가 항상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려면 약간 타인과의 관계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약해지면 자기가 공격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고통받을 거라는 유년기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한 스타일이에요. 네. 이게 그 기질이 AY인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제 먹고 살기가 빡빡해서 이렇게 해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몰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본인이 그런 게 수가 아닌데. 이게 8번이었군요. 네, 이게 8번이에요. 2번 해볼게요. 2번은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싹싹한 유형이에요. 친절한 사랑주의자. 친절하고 대인관계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때 가치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자기 감정 표현도 잘하고 사람들도 되게 즐겁게 해주고 공감도 잘하고 타인의 욕구나 이런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희생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면 오지랖 넓은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여기에 속해요. 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해주는 거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남한테 사랑해주는 반면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백기사 백기사네. 신드롬에 남을 약간 조정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아줌마형 이런 걸 수도 네네, 있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깡쌤 같은 경우는 성취를 하잖아요. 성공을. 이 사람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타인한테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전형적인 백기사구나. 백기사 네네, 신드롬에서. 맞아요. 이거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김도인의 백기사 신드롬을 들으시면 돼요. 네, 마리팟이었던.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할 땐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왜냐하면 쾌활하고 자신을 긍정해주고 되게 건강하게 돋봐주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동기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부정적이면 타인을 조정하려고 하고 애착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저 사람이랑 나랑 친해 이러면서 타인의 비밀이나 약점까지 막 공개적으로 막 말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 입이 싸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 저는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막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성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장점이나 욕구를 이 사람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희생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뭘 원하는지 스스로 그걸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근데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통합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적인 부모인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네. 마지막 4번. BY. 네. 이건 제가 많이 나온 건데, 그 평화주의자랑 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조용하고 불만 네. 있는. 나는 좀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이다 그러면 2번, 4번, 그리고 9번에 해당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감정적인 약간 문제 많이 겪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김도인의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을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별명이 예민한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이미 힘든 사람들.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민한데 그거에다가 아웃사이더까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어떠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에서 자기 정체성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키려고 하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랑 일상적인 생활하거나 규칙 이런 거를 안 지키는 경향성이 많아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의 깊이 자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느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되게 많아요. 문학가들이 여기에. 네. 그리고 어떠냐면 규칙이나 통제를 어려워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랑은 아예 관계를 안 가져요. 네.
그리고 관심도 없고 인생의 의미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항상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있는데 타인이 나한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길 원하는 되게 도도한 타입이에요. 귀족적인 타입. 빠따 맞춰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그 유년기에 조금 뭔가 부모님이랑 격리되는 스스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랑 나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가족끼리 살면 가족 구성원 중에 자기랑 유사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가족 구성원 중에 아무도 자기랑 유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혼란스러워하니까 자아 탐구에 되게 매진해요. 그래서 자기가 강력해지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남이랑 통합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독특한 특성이 있으니까 내가 달라라고 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사람들 문제가 생길 때는 공상하거나 상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상 현실에 나오면 사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현실성이 부족하고 비생산적이어서 삶을 낭비하기가 되게 쉬워요. 재능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능을 막 공상망상으로 소비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당연히 환경 변화에 민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되게 독특한데 그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독특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이라고 해도 자기 취향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모든 게 자기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취향이나 환경이 있어야 돼요. 군대 가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잘 되면 이 사람들 예술가에 해당하고 개성적인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술가는 근데 좀 필수적으로 약간 예민함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를 추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공상에 빠질 수가 있고 현실성이 없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아웃사이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독특한 거에 대한 조금 추종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평범한 걸 조금 만족하거나 이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현실 생활을 조금 하려고 노력해야 돼. 여행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겠네. 네. 그러니까 현실 생활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예술가들 특징이 어떠냐면 자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예술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이거가 과도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상생활이랑 괴리가 돼요. 근데 오히려 일상생활을 조금 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인 일을 익혀야 돼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 9가지 성격을 빠르게 좀 봤어요. 그죠? 네. 야, 이거는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왜냐면 내가 뭐가 불만이냐면 성격 테스트나 혈액형이나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네. 그게 딱 싫었는데 얘는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게 확실하게 있고 나랑 맞아요. 비슷한 게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정말로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 네. 각각 성격을 구분해 놓은 게.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이게 하시는 제대로 된 과정마다 조금 다른데 한 1, 2주 과정으로 들어가지고 이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매일매일 들어서. 책북 갖고 하면 그런 건 안 되고요. 근데 실제로 책을 사서 보시면 저는 이게 계략적인 것만 정리해서 말한 거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패턴을 갖고 해서 뭐 자기가 잘 쓰는 뭐 날개도 있고 자기가 통합돼야 날개? 되는 방향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일단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해주셨네. 네네. 그래도 간단하지만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일단 우리가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아쉽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떤 뭐 토론이나 좀 비판도 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 이거랑 트라우마 토론하고 싶었었거든요. 다음 주까지 하지 뭐. 하지 마. 다음 주까지 뭐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토론 주제를 하지 마. 알려주시면 아쉬워하지 마.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돼가지고 네. 한 마디씩 한 다음에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되게 좋았어요. 이게 선물일 수 있겠냐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랑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되게 다 나같지는 않구나라는 거를 깨닫을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인의 어떤 감정 상태나 내 감정 상태나 뭐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요. 배불러서 하는 소리 같아. 이게 다 현실에서 굴르고 하면은 다 이제 둥글둥글해집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런 거에 잘 모르거든요. 관심도 별로 없고 했었는데 우려도 돼.
혈액형이나 별자리를 우려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로 이것도 사람을 너무 정형화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나는 삶의 다채로움 속에서 사람의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난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영혼이나 아니면 마음이나 정신 상태라는 것이 생각보다 유연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유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쟤는 1번, 쟤는 2번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정돼 있으면 경직돼 있으면 왜 경직돼 있는지조차 자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삶에서 어떤 심리적인 장애, 실패를 겪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유연해지기 위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렇다면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찾아오시죠. 네.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들이 너무 마음속에 다 와닿았던 것 같고요. 뭐 지난 시간에도 사실 길가메시가 자기 자신의 운명과 자기 자신의 재밌어요.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지혜다. 그렇지.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적으로 김도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인생이 되게 힘들 때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게 결국엔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방송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아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을 것이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인정하셨군요. 성공한 사업가님이 네. 인정해 주셨어요. 좀 깎아주십시오. 네. 김도희. 네. 그래서 이게 새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 일단 뒤에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긴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어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동일한 패턴 자체가 완전히 유연해지진 않거든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훈련으로 각각 유형이 문제될 수 있을 때 이런 방식을 해보면 좋다라는 새로운 방법들을 새해 계획 때 이쯤 세워보셔서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잘 쓰는 번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매트릭스처럼 만약에 3번을 잘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3번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번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더 넓은 세상을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사는 세상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자기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면 다양한 방법, 그 3번의 폐쇄적인 시스템을 붕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성격 유형을 통해서 어떤 취약점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3번이 지금 이 번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3번. 여기서의? 또 그러니까 솔루션까지 돼 있다. 네네, 솔루션. 바로 또 이 정도 돼야지. 강쌤이 결제하려고. 네네. 이거 심리 24개월로. 치료랑 통합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솔루션은 그러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해주시겠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가야 돼. 네, 너무 그래서 많이 했다. 2016년 새해 선물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김도인이 해주셨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실이가 어마어마한 걸로 준비된다고 얘기를 MBTI 혈액형 여러분 알아요? 혈액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게 잘 들었고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걸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것 없네 내 속엔